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 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한 큐에 정리하고 제가 인사이트까지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PB 이재교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가 로보티즈였습니다. 23만 9,500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로보티즈가 장중에 32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로봇의 하나의 대장주 로보티즈 30만 원 선이 살짝 지금은 깨졌는데 더 보유해볼까요? 아니면 수익이 단기간에 많이 났는데 좀 챙길까요? 일단 로봇이 이제 내년 CS 모멘텀으로 조금 빨리 움직인 감도 있고 지금 뭔가 올해 코스닥의 추이를 보니까 이제 이런 코스닥에 자금이 몰릴 때 가장 좀 탄력 있게 오르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간으로 많이 과열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또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반 정도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 보유하신 분들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재교 차장님이 엔젤 로보틱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28,900원, 29,000원 아랫단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35,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일단 뭐 추가 상승, 재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좀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 직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나 약간 소외를 보였었던 종목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엔 이제 그런 종목들까지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35,000원 직전 고점으로 잡아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35,500원대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5,500원대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각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가장 또 핫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정말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종목에 또 하나의 악재가 노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중에 16%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한 11%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4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해당 이슈의 당사자인 머크와 지금 할로자임의 주가에는 크게 변동 있지 않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독일이 가처분 인용을 거의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알테오젠 오늘의 주가 급락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지금 노이즈가 너무 껴있는 알테오젠을 굳이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시장이 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AI 쪽은 자꾸 거품론,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잘 가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지금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할로자임이 이렇게 조금 가만히 있으면 또 딴지를 걸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저도 여전히 알테오젠의 중장기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그냥 나오는 노이즈다, 단순 노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지금 독일에서는 패소를 한 거고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꽤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시총이 이제 한 25조 원 가까이 올라왔을 때 오랜 시간에 이 로열티를 바라보고 지금의 주가를 이제
지탱을 해왔던 건데 이제 이쪽에 또 논란이 생겨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멘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방금도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보니까 뭐 알테오젠 IR과 통화를 했을 때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사측에서는 하겠죠.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중장기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급락이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몰빵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2, 3일 정도 저점 지지 테스트를 얼마나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50만 원 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알테오젠을 뭐 한 40만 원 중후반 50만 원 선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알테오젠의 중장기적 가치를 바라봤을 때 저는 못해도 60만 원 최소한 70만 원 목표를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자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성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은 유효하다라는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조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단은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실을 보고 있다면 지금 손절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의 급락이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악재 노출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 따따상에 들어갔던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도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뭐 다른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이런 악재 노출에도 잘 버티는 쪽,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지금 알테오젠의 이 급락으로 좀 투심이 위축돼서 빠지는 종목을 지금 담아봐야 될지 이 두 가지 전략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도 그리고 오늘 빠졌다라고 해서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메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관점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이프릴 바이오는 올라오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렸고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강하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점을 잡아주는지 여부를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깨지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길래 뭐 ETF라도 좀 매매를 해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ETF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종목 단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자면 지금 동아 ST 같은 기업이나 또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상당수가 신용 한도가 지금 초과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악재가 나오거나 종목에 악재가 나왔을 때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신용 물량이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ETF 위주로 봐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탈 그러니까 모멘텀이 탄탄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투심이 악화되면서 지금 빠지고 있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 기업으로는 동아 ST와 ST팜 언급해 주셨고 뭐 이런 종목을 내가 발굴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제약바이오 관련 ETF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반도체와 전력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손정희 회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AI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회동이 과연 제2의 깐부 회동이 될 수 있을지 또 투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 대장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장중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2% 가깝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 넘게 밀리다가 현재는 한 1%대로 지금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오늘 이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이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손정희 회장과의 회동 이후에 좀 다음 주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내년, 내후년까지 좋은데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워낙 들려오는 이런 노이즈에 따라서 좀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AI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공식 발표를 했으니 이제 지금 사실 수급이 너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로봇에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이제 홀짝홀짝 핑퐁핑퐁 게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당장 반도체에 좀 수급이 쏠려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 이제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수급도 양호하고 지금 이제 거의 조정은 다 끝난 국면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뒤늦게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향 소부장이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아직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11월에 하이닉스가 한 50만 원 초반선까지 왔을 때 이러다가 이제 40만 원 선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돋보였었는데 이제 50만 원에서 딱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12월까지도 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공포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마무리된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코스피가 3,80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조정은 마무리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삼성전자가 좋지만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면 이제 코스닥에 이제 훈풍이 불게 되면 2차전지도 좋고 제약바이오도 좋고 로봇도 좋겠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서 코덱스 반도체라는 이 ETF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코덱스 반도체 ETF의 이 상위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중에 따른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소부장 개별 종목들도 이제 내년까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젠슨왕 CEO가 미국의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해서 AI 칩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 전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원전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주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전력 인프라주와 원전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원전주의 시세가 오늘 더 강한데요.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희가 원전의 대장주라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1%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 BHI 호가창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지금 네. BHI가 15% 넘게 급등하면서 전고점이 61,900원인데 6만 원을 좀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쪽 오늘 시세 수급이 좀 붙었는데 원전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실적으로 좀 검증이 된 변압기 쪽을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두 섹터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반도체 제가 잠깐만 추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몰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 젠슨왕 CEO뿐만 아니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GPU에 대한 병목 현상보다는 에너지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원과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BHI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그래도 전력기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올해에도 이제 수주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력기기 쪽보다는 수주 소식이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원전을 많이 제재하진 않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막아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을 조금 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I 붐에 올라탄 LG 그룹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LG 그룹 주요 사장단이 최근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서 데이터 센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LG전자가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10만 전자까지 10만 원대를 한번 뚫어줬었고요. LG CNS, LG 에너지 솔루션 등 LG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 무거운 대형주 LG전자도 오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AI 랠리의 편승에서 좀 주가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 많은 LG 그룹주 중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지도 가려주실게요. 이제 대기업 그룹주들도 이제 보니까 한 최근 1년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대란 때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했고, 최근에 두산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만년 이제 LG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LG전자, 우리가 가전으로만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AI 시대에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못 따라왔던 것들이 사실 지금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AI 모멘텀에 뛰어든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확정 계약이라든지 실제 프로젝트가 수주가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LG그룹도 이제 AI 대열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LG그룹주 중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LG CNS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대형주들도 현대차마저도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 이런 소버린 AI 쪽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 CNS였었는데, LG CNS가 먼저 이제 LG 그룹주의 훈풍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됐고, 오늘 이제 121선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제 좀 여기서 저항선에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LG CNS는 우리가 최고점이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이제 한 5만 원 선까지 빠지고 다시 7만 원을 좀 시도하려는 돌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LG 그룹주 중에서도 LG CNS를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LG그룹주 내에서는 LG CNS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력의 또 한 축인 ESS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기업들 안에 이 ESS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력의 한 축의 ESS가 중요한 축을 맡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연말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발표가 된다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2차 전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지금 긍정론과 비관론이 좀 팽배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한중 NC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이 ESS만 가지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어쨌든 전기차 쪽이 돌아서 줘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EV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이 ESS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유럽 쪽은 많이 돌아섰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되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뭐 ESS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대형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업체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익성 자체는 뭐 2차 전지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EV 쪽보다는 좀 적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ESS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뭐 LG전자의 상승도 있지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급등하면서 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었던 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를 했다라는 소식 또한 또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현대차 그룹주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코스피의 주도주로 좀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무거운 현대차가 이제 30만 원을 뚫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주도주군에 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깐부 회동 때 이때 이제 금방 30만 원이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개미의 생각과 다르게 조금 조정을 주다가 이제 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대형주 단에서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었는데 내년에 정말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 안 간 대형주들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가줘야지 우리가 코스피 5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뭐 로봇과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매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뭐 이런 제조업의 AI와 자동화가 필수 구조로 딸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현대차 그룹 자체의 가치가 저는 재평가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가 자체도 우리가 리레이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전력, 로봇, 자동화 흐름으로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이제 단연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30만 원 아래에서는 현대차도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상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들이 연일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투심을 너무 자극하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 시세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연일 막 급등하더라고요. 트레이딩 좀 해볼까요? 네, 뭐 트레이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가 흐름이 좋을 때 굉장히 많이 갔었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이 주택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형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가 영역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건설주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처럼 원전도 어느 정도 엮여있는 기업도 봐보시는 게 어떨까.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 GNC 에너지 들고 왔고요.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이제 전력이 끊기면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 발전기 그리고 분산형 전원 솔루션이 필수적인데 이 비상 발전기의 1등 업체가 GN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변압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호재를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RFHIC라는 기업인데 통신 장비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과도 관련이 있고 뭐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력 증폭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GNC 에너지와 RFHIC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탑픽주 수익이 많이 났던 만큼 이 두 가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실시간 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